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자동 매매로 10억 만들기 챌린지 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8월 5일부터 이어진 포지션이 결국 강제 청산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포지션을 보유하는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계속 돌아봤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기준들 토대로 오늘부터 다시 1만 달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평가 손실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처음 세운 시나리오가 아직 유효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가격 구조와 시장 환경이 처음 진입할 때와 달라졌다면 반등을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포지션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준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반도체로 들어온 이유, 그리고 미국 기술주와 국채시장, 골드에서 확인해야 할 다음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8월 12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8% 상승한 6,579.0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 200 선물이 기준 가격보다 5% 넘게 상승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은 약 2조 7천억 원, 기관은 약 6,20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약 3조 1,8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어제는 두 주체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 규모를 크게 늘린 겁니다. 다만 코스피가 3% 넘게 올랐다고 해서 이 국내 시장 전체에 매수세가 고르게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6.68% 상승한 25만 5,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33% 오른 150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전자, SK스퀘어 등 반도체와 IT 대형주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발표된 8월 초 수출 지표가 반도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데 이어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메모리 관련 종목이 상승하면서 국내 반도체로 자금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이미 고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8월 초 반도체 수출 금액과 단가가 강하게 나오면서 적어도 실적이 바로 꺾이고 있다는 우려는 일부 완화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 변화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통해 가장 먼저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지수는 3% 넘게 올랐는데 실제로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던 겁니다. 이는 어제 상승이 시장 전체의 반등이라기보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반도체와 IT 대형주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6,600선을 넘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매수하는지, 그리고 대형주에 들어온 자금이 반도체 장비와 부품주까지 확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12% 상승한 858.91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약 3천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약 1,5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3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지만 코스닥에서는 두 주체가 동시에 매물을 내놓은 겁니다. 같은 상승 마감이지만 자금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일부가 상승했지만 바이오와 게임을 포함한 성장주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최근 코스닥이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한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추가 매수보다 보유 비중을 줄이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지금 시장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외국인은 국내 주식 전체를 산 것이 아니라 수출과 실적을 확인하기 쉬운 반도체 대형주를 선택했습니다. 코스닥 성장주는 미국 국채금리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물가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코스닥 시장에서는 860선 돌파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멈추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정리하면 지수는 급등했지만 실제 자금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부와 함께 외국인 매수가 반도체 장비주까지 확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수가 멈춘다면 코스피가 3% 넘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물량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32% 하락한 7,728.20으로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34% 내린 53,791.85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0.60% 하락한 26,445.45로 세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대형 기술주에서는 아마존이 2.1% 하락했고 알파벳은 3.8%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부합권에 머물렀고 브로드컴도 1.5% 하락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7%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비롯한 메모리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의 방향이 갈린 겁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전체가 강했던 것은 아니지만 메모리 관련 종목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까지 강하게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됐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은 0.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업종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1% 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대형 기술주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소형주와 에너지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한 겁니다. 국내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시장 변화를 자동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의 흐름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동 매매의 운용 방식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의 안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미국 기술주가 물가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변수는 국제 유가였습니다. 브렌트유는 1.4% 상승한 배럴당 88.9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뚜렷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실성도 이어지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긴장이 다시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기업에는 판매 가격과 이익 개선 기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과 운송 기업에는 연료비 부담을 키우고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8% 부근으로 내려왔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21%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주식은 하락했지만 국채금리도 함께 내려왔다는 것은 시장이 유가 상승만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술주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 국채를 매수하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비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0선 부근에서 큰 방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물가가 다시 크게 오를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결과를 확인한 뒤 방향을 결정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골드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변수도 결국 국채금리와 달러입니다. 물가 발표 이후 국채금리와 달러가 함께 내려가면 골드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지만 두 변수가 동시에 상승하면 높은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4,000달러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에서 급격한 매도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만들기보다 주요 지표를 기다리는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제 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미국 메모리 관련 종목도 상승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됐습니다. 다음 시장에서는 이 매수가 대형주에만 머무는지 반도체 장비와 부품주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성장주입니다. 코스피가 3% 넘게 오른 것과 달리 코스닥은 강보합에 그쳤고 외국인과 기관도 동반 매도했습니다. 미국 물가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안정되고 두 투자 주체가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지가 코스닥 반등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와 운송입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88달러대로 올라오면서 정유와 에너지 업종에는 긍정적인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항공과 운송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음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소식과 브렌트유의 90달러 돌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 로드 투 빌리언 챌린지 1일차 매매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다시 시작한 첫날 저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지 실제 매매 기록으로 확인해 보시죠. Okay, let's go.
오늘 시작 잔고는 1132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1539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407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구독해주시고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